네, 소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소부장하고 무슨 뭐 원한 관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보다도 7월 말과 8월 초를 통틀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어떤 산업이자 섹터가 바로 소부장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제 뭐 일주일밖에 유효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미스터 주식왕에서 6월달 수익률 1등을 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주식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주식왕 특강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까지 이번 주 흐름도 그랬습니다만 예, 2주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현대차의 주가라고 하는 거 최근에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과 함께 컨택트주가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바닥치고 올라오는 대형주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차를 지금 이 순간 주목하자라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흐름이 나오는데 뭐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에 해당되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차와 연관된 복합 테마를 갖고 있다는 종목으로 역시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고정을 출연하고 있는 그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상하프론테크 같은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코끼리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드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2차 전지와 수소차와 연관된 그런 부품들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공기 정화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복합 테마 지금 말씀드린 상하프론테크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일 테마가 상실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테마로 우뚝 설 수 있는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종목군들이 하나의 단일 테마 말고 두 가지나 세 가지쯤 복합적인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도 이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통해서는요.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7월 말과 8월 초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7월 말 8월 초에 왜 소부장이라고 하는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화 대사로 유명한 거지만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말 8월 초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갑자기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격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최근에 영사관을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서니까 중국이 바로 맞불 작전 비슷하게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을 폐쇄한다던가 아니면 추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한 700명에서 900명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50명대, 60명대 나오다가 100명 정도 물론 이제 해외 유입 되신 분들 통해 가지고 많은 수가 늘어난 거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넘었다는 소식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충격적이다. 갑자기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또 긴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 4월 달이나 5월 달 대비해서 6월 달이 양호했지만 6월 말과 7월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조금 더 악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의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 그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거든요.
치료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후보 물질들이 다수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수급 같은 경우도 예탁금이 사상 최대를 나타내면서 장이 많이 밀릴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 뭐 이상 현상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도 있게 저점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한국판 뉴딜 이후에 또 주재한 뭐 중대본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증시 쪽에서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 활동이라든가 자금 활동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굉장히 완화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한마디로 증시에서 놀아라, 증시에서 수익을 올려라, 돈을 벌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최근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어느덧 집단 마취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이상급등을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많고 굉장히 견조하다 이런 느낌. 근데 현실적인 경제 지표라든가 뭐 GDP라든가 우리나라 최근에 발표된 2분기 GDP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랬는데도 시장은 끄떡없고 2200선을 넘고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걸 보면 현실과 이상이나 또 증시와 경제 지표나 현실과는 조금 괴리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풍부한 유동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시장은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신념적으로 무장된 분들의 시장 뭐 참여도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때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어울릴 때는 굉장히 뭐 즐겁기도 하겠죠. 마취된다라는 건 사실 아픔이나 고통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현상 속에 묶여 있을 때는 좋지만 이게 누가 먼저 각성을 하거나 깨어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번 금요일 날 같은 날 갑자기 뭐 무너진 그 급등주들의 어떤 사례들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게 집단적으로 마취가 돼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고공권에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이번 장에 어떻게 보면 말기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 그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뭐 2200과 8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견조하고 뭐 투자자님들을 위해 가지고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리스키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수가 끝없이 올라갈 게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이 돼서 만약 타겟이 되는 지수대나 아니면 가격대까지 주가라든가 지수가 거의 근접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내려가는 것밖에 없죠.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 거냐 느릴 거냐 그거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놓은 고점 부근까지 지수가 도달이 된다라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집단 마취가 되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우리들이 관심이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얼마 전에 첫 발을 내딘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소부장 섹터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 내에서도 틈새적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의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시장이 2200선과 800선을 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 뭐 유동성도 있고 당연히 유동성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인덱스 자체가 100 정도 라인에서 94 라인 정도까지 한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면 그 외의 통화들은 비교적 강세로 전환된다는 것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달러가 약세고 뭐 기타 통화니까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원화가 될 수도 있고 유로화가 될 수 있겠는데 나머지 기타 통화들의 힘이 강세가 되게 되면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낮아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순매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예들에서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특이 현상으로 이번 주말 앞두고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가 갑자기 뭐 7위안대를 돌파하는 그런 특이 현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 흐름은 강세 기조를 띠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의 그 누적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 6천억 정도의 그 순매수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최근 10거래일 정도 이내로 상황을 줄여가지고 보면 코스닥에는 일부 팔자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개인들 물론 열심히 사고 있는 것들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특이한 것이 외국인들이 의외로 최근 10거래일 내에는 6천억대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물론 외국인도 다양하고 포지션들이 다양하게 구축이 돼 있겠습니다만 어떤 대세적인 흐름은 굉장히 희한하죠. 2,000포인트가 아래일 때도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열 거래일로 보면 5천억 이상대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환율의 어떤 강세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주와 사실 일주일 사이에 큰 시황과 관련된 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좋은 것에 집중하자라는 논리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섹터들 그리고 밸류체인의 상위 테마에 있는 것들에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작은 박스권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200선을 넘고 그 다음에 뭐 그 목표로 삼는 게 2300이 될 수도 있고 뭐 2500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큰 과정 전에 조금 더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지금 7월 달과 8월 달 사이쯤에 만들어진다고 보고 최근에 글로벌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의 그 상단에 놓여 있는 상단을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꾸려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코스닥도 최근에 800선을 넘나들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한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웬만큼 왔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그냥 뭐 도망가야지 아니면 너무 시장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도 있으실 거고요. 뭐 제가 조금 비교적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3월 달 장이 웬만큼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1500선까지 내려갔던
그 이하를 내려갔던 3월달 중순을 굳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게 유동성 보강이잖아요. 예, 시장 예탁금이 50조 원을 넘나들 정도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하게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상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과거의 잣대대로 보면 최근에 증권회사에서 신용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잔고가 메말랐다는 뉴스를 가끔 보실 텐데요. 과거의 잣대대로라고 하면은 증권사 신용에 거의 한도가 없어가지고 나 신용 줘요 막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이럴 때가 항상 보면 시장이 거의 꼭지에 가까운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7월달, 8월달 넘어가는 지금 마지막 주와 8월달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는 소부장에 주목하시자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소부장을 계속 강조를 드리느냐? 한 가지 뭐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상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7월과 8월을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섹터와 산업에 주목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소부장 최근에 2.0이라고 하는 버전이 높아진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5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큰 단위의 금액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들의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발표가 됐죠. 자, 날짜가 특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8월 4일이 중요하고 또 8월 15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정과 관련된 것에서 소부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8월 4일은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관련된 어떤 공시 송달과 관련돼서 그 데드라인이 8월 4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자산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로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말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8월 달은 아무래도 또 일본과 연관해 봤을 때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을 통해 가지고 전후 좌우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8월 초와 8월 중순까지 연결되는 소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최근 기사를 통해서 지난해 7월 달 이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여러 가지 경쟁 관계들로 지금 많이 첨예화되고 있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들 같은 것들이 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난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건마다 부딪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사례로 보면 아까 제가 8월 4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에다가 이런 그 전범류의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일본 정부에다가 지난해 말 정도에 통보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내용들을 접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을 통보를 해당 기업에 한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는 날짜가 바로 8월 4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판단과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범 기업들에 대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게 만약 현실화됐을 때는 일본의 반응도 분명히 첨예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언론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산 매각 진짜로 돌입을 하면 한일 관계는 뭐 완전히 파국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또 소부장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사진 한 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인가요? 그때 있었던 일본 경제보복 1주년 경기도 정책 토론회라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 뭐 여당만 모인 게 아닙니다. 여야 의원 36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했거든요. 근데 사진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제일 앞줄에 있는 분 눈에 띄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분이죠. 예.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련된 이제 정책 토론회니까 당연히 좀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뭐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언사 같은 것들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약 4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을 같이 모인 상황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의미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최근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전시회라든가 뭐 박람회 이런 것들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화학제조 산업대전이라고 하는 전시회 내지는 박람회가 송도에서 있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 코팅 접착 필름 산업전이라든가 여기 첨단 표면 처리 뭐 도장 산업전 그리고 화학과 바이오 장비 기기전 이런 것들 같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부장의 기초 물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역시 8월 달에 잘 안 하는 메모드급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부장에 관련된 특히나 소재와 관련된 큰 이벤트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부장 업종을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부장을 강조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 넘치는데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G7 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이 굉장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최근 뭐 주말 앞두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면 최근에 그 일본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G7 문제가 하나 첨예하게 있고 여기에 G11으로 확대해가지고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 있는 그 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본에서 딴지를 거니까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신 게 있어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를 뭐 극복하거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일본이 조금 취해줬던 민간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치에 감사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전달을 했고 한데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WTO 사무총장 선거가 곧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유명히 그 통상교섭본부장께서 후보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8명의 후보 중에 이제 선발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대놓고 반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후보를 차라리 찍지 우리나라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돌릴 수 있는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계속 일본 쪽에서 반대를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우리나라 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될 텐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지소미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월 4일 기점 이후에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벤트인데 대통령께서 이 소부장 2.0이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SK 하이닉스를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과 뭐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부장 강국을 위한 도약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그 뒤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도 연계돼서 봤을 때 전혀 무관하지 않은 같이 결합해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큰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소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부장을 주목해야 되는 산업적인 이유도 또 있다고 보는데요.
반도체 장비 시장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반도체 장비에 어떤 투자하는 규모가 조금 줄었다. 뭐 크게 늘지 않았다. 이게 2020년도 예상치인데 흐름이 별로 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녹색 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만큼 나오다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역대 최대치의 장비 시장 투자액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700억 달러 수준의 장비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소부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단에서 굉장히 내년도에 역대급의 어떤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증시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시작한다고 내년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것들의 상황들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 한 6개월에서 내년을 6개월 정도 앞둔 지금 시점이 장비라든가 뭐 장비만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죠. 장비 이후에 소재라든가 부품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큰 시장이 내년도에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뭐 물론 작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괜찮았네 이런 평가들을 최근에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코스닥 장비주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큰 장비 시장이 쓴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주가들에 대한 기대값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되는 장비를 보면 테스 새로운 장비 개발 이슈에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원익 QNC라든가 실리콘웍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 부분을 또 양수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테크윙이라든가 솔브레인,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장비주 쪽 종목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등락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소부장 테마 그러면 작년 7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많이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들을 하시고 이내에서 뭐가 진짜 잘 가나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시게 될 텐데요.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쪽의 소부장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 1년 동안 움직임을 보시면은 정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우상향의 좋은 주가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부장 특히나 뭐 한일 관계의 어떤 상황이 조금 악화된다 했을 때 또 하나의 좀 별단의 재료로 등장을 하는 것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이제 불매 테마, 소위 애국 테마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많이 드러내놓고 움직이진 않는데 꽤 움직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7월 말과 8월 초 시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포텐셜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말과 8월 달에 왜 소부장과 연관되어 있는 뭐 불매 테마까지 포함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뭐 말씀드리는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정부의 어떤 발표된 최근에 소부장 2.0을 발표하는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일본에서 규제를 했던 3가지 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대안들이 1년 사이에 마련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산가스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나 SK 머터리얼스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EUV라고 하는 노광 장비 쪽에 들어가는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뭐 동진 세미캠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1년 최근에 뭐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상 종목으로 올라가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뭐 코롱 인더스트리라든가 브라, 그러니까 CPI, 뭐 PI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코롱 인더스트리라든가 SKC 같은 경우가 수출 다변화라든가 뭐 수입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은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문건을 참고하라 이런 거 또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7월 9일 날 소부장 2.0이라고 하는 전략 발표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예, 긴 내용의 발표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하이닉스 방문해 가지고 소부장과 관련된 2.0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그 하이닉스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20조를 투자하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뭐 물론 몇 달 전부터 공언을 한 거지만 다시 한번 확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 연관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뭐 관련 주체 간, 그러니까 관련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간의 상호 협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협약식 같은 것들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을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참석한 거 당연히 하이닉스도 들어가지만 예, 솔브레인 있고요. 미코 세라믹스라고 요거는 미코의 예, 뭐 자회사격인 종목이죠. 미코도 들어갔고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장사 중에는 3개 정도가 지금 꼽혀 있거든요. 이런 기업에 주목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예,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여러 나라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자업계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뭐 협약식 같은데도 어느 회사가 들어간 대덕, 예, 대덕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상 업체로 좀 떠오르고 있고 이게 해외에 있는 뭐 생산 기지를 국내로 다시 환원시킬 경우에 뭐 엄청난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큰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보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예, 최근에 미코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협약식에도 참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최근 흐름이 가장 예, 핫할 정도로 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예, 최근에 한 달 정도 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설 이슈 한 9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슈로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이런 것들도 뭐 해외 나가 있는 공장이 뭐 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이후에 큰 모멘텀이 생긴 걸 대비해서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 흔히 말해서 예, 카펙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 능력치를 늘리는 증설과 관련된 뭐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은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독단적으로 회사가 나 그냥 공장 늘릴 거니까 앞으로 장사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위에서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증설 이후에 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매출단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증설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 비근한 예로 예, 보시면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의 큰 이슈들 보면 2차 전지 예, 기업들 예,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가 LNF 이런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나 이럴 때 증설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그 값이 최근에 주가로 전부 다 보상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유망하게 떠오르는 종목들이나 업체들, 뭐 섹터들 중에 증설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장에 예, 큰 도움이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예,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삼성이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뭐 핵심 아니겠어요? 이 기업이 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들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텐데요.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삼성의 뭐 주력 계열사인데 모바일 무선 충전 사업부를 캠트로닉스에 넘긴 사례가 있어요. 이거 작년도 있었던 일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삼성전자의 또 거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의 세메스라고 하는 데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원익 IPS에 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 두 이벤트 사이에는 한 1년 정도 지금 시간적인 격차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요때죠. 요때쯤 얘기가 오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몇 달 사이에 궤적을 보시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기 전까지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이전받았다는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슈팅이 있었어요. 한 5천 원대부터 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런 사업부를 이전을 받게 되면 그냥 뭐 버리니까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는 좀 격가지니까 너네가 가져가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충분히 뭐 오더는 내리겠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회사의 주가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 최근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조금은 뭐 확정이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세메스에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접으면서 그쪽 사업부를 뭐 여러 개 회사 중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원익 IPS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도 뭐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데, 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역시 삼성에서 사업부를 이관받아서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에 불매 운동 관련해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많이 드러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모나미와 신성통상, 사실 작년도에 굉장히 뜨거웠죠. 뭐 한일 간의 감정 이러면서 애국심, 우리나라 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의류라든가 완구류, 특히나 수입 맥주 이런 것에 대한 배격 운동들이 작년도 이맘때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거의 지면으로나 인터넷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많이 보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대값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7월 말과 8월 초에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 같은 것들이나 8월 달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한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는 뭐 불매운동 관련주가 사실 실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진행을 해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소부장이라든가 5G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높게 가지시면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거의 한 4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요일 밤 11시에 무료 특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모자란 얘기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주목을 좀 해주시거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 시간 이후에 4시에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좀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8월 달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주도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부장과 관련된 얘기를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을 앞둔 상황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